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부경입니다. 올 한 해 집값의 상승폭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안정화와 투자 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들이 여러 발표가 됐지요. 내년에 2021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양도세와 종부세가 강화되고요.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완화되거나 사전 청약 제도가 실시되는 등등 변화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만큼이나 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제도의 변화거든요. 잊지 마시고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용 좀 전해드릴게요. 두 지역 갑니다. 용산구 원효로 3가에서 아파트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서는 송파구 오금동으로 갑니다. 이 지역에서 투룸 다세대까지 호재 많은 두 곳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참여 가능하시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1부에서 만나보실 첫 번째 지역 봅니다. 용산구 원효로 3가로 갈게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예정지에서 걸어서 1분밖에 걸리질 않는 가까운 곳입니다. 시세가 3억 8천에서 5억 5천만 원대인데 저희 오늘 아파트 물건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용산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힘이 강합니다.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눌게요. 플러스에셋투자연구소 정진강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플러스에셋투자연구소 정진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용산 지역 관련해서 움직이는 동향, 그리고 그 어떤 투자 물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송파구로 이동을 하겠는데요. 우선 그 용산 쪽을 좀 보시면은 일단 원효로 3가 쪽을 오늘은 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원효로 3가 잠시 후에 세세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는데 이쪽 지역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파트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400세대, 1000세대 되는 어떤 뭐 대단히 아파트가 아니고 한 동짜리 아파트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층수는 20층 정도 되는데 10층에서 20층 정도로 투룸 또는 1.5룸 아파트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1.5룸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3억 8천에서 한 9천대 정도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억 6천에서 한 5억 2, 3천 정도가 되는데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현재 뷰가 어떠냐 한강 조망이 있느냐 한강 조망이 없느냐에 따라서 분양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한 6, 7천대에서 5억 한 2, 3천대 정도의 투룸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자금은 1.5룸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한 7천대 전후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뭐 2억대 전후를 예상을 하시면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그 원효로 3가권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상당히 좀 많죠. 자, 원효로 3가에 우리가 호재라고 하게 되면 국제업무지구입니다. 국제업무지구. 국제업무지구 하게 되면 우리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알고 있는 뭐 그 지역을 말씀드리겠는데 국제업무지구와 바로 맞닿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업무지구 개발 호재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다. 국제업무지구 잠시 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망권입니다. 층이 10층에서 20층 정도 되는 한 동짜리 아파트다 보니 한강 조망이 나오는 부분 또는 국제업무지구가 나오는 부분 또는 남산 조망이 나오는 그런 쪽의 조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뷰가 상당히 좀 탁월하게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조망권의 가치가 상당히 큰 조망이 좋다 보면은 뭐 임대가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는 다세대 주택이 아닌 아파트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은 다세대주택 가격, 물건은 아파트. 뭐 층만 하더라도 10층에서 20층 정도 되는 부분이니까 다세대주택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 물건인데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매력이 있다. 다세대주택 가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포인트를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치로 보시게 되면은 실제 지금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용산 민족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로 옆에 용산역이 있죠.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인이 한강변이죠. 자, 그래서 한강변 위쪽이 원효로 4가, 요렇게가 원효로 3가, 요렇게가 원효로 2가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이 원효로 3가다. 자,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지역.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발표나는 순간에 가장 영향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3가, 4가 쪽인데 그 3가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입지가 대로변에 원효 대로변에 입지를 하기 때문에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바로 마주 볼 수가 있어. 예를 들게 되면은 111층짜리 트리플 원 타워를 직접 볼 수 있는 뷰를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 가치는 상당히 큰 그런 가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한강 뷰가 나오는 한강 조망권이 나오는 그런 쪽 부분. 왜? 뭐 한 10층에서 20층 정도 되고 대로변에 있으니까 막힌 부분들이 별로 없죠. 물론 이제 그 뒤쪽으로는 막힌 부분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런 그 뷰가 좋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제 그 용산 철도 정비창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이 뭐 2007년도에 발표가 나서 상당히 많은 호재를 가지고 움직이다가 2013년도에 무산이 좀 되고 그래서 용산이 약간 침체되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를 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의 타이밍이 상당히 지금 좋은 타이밍이 좀 되겠다라고 좀 보시겠는데요. 이 국제업무지구 움직임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2018년 7월 같은 경우가 고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통개발을 발표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가격이 크게 한번 휘청이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이 부분을 취소를 좀 해놓은 그런 상태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봐서는 서울시에서 개발 지침에 대한 용역은 이미 착수가 됐다. 자, 코레일 같은 경우에서도 이 부지가 드림허브라는 시행사로 넘어갔다가 다시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고 토지 정화 작업을 이미 하고 있다. 왜? 공사를 하고 하려면은 한 100여 년 동안을 철도 정비창으로 쓰다 보니까 바닥이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오염에 대한 공사를 이미 들어갔다. 자, 그리고 세금 관련된 부분도 국세 반환 소송도 올해 2월 달에 최종 승소를 해서 코레일 부분에 있어서 승소를 해서 소유권 그리고 세금 관련 게 다 정비가 돼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와중에 올해 5월 달에 철도 정비창에서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가 났어요. 자, 이 부분이 발표가 나니까 혹자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들어갈 자리에 주택이 들어오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수요가 조금 빠져서 가격이 좀 빠질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과거에 전체 면적의 10%를 주택으로 짓고 90%를 업무시설로 짓던 부분에 있어서 이 10%가 만세대 면적을 지면서 한 30에서 35% 정도로 면적이 올라가고 90%가 70에서 75%대로 좀 떨어졌다, 65%대로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업무시설 면적이. 자,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떨어졌다라고 이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개발에 대한 시계, 개발에 대한 타이밍, 개발에 대한 초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이. 자, 앞에서 보시면은
2020년 5월 달에 처음에는 뭐 한 3천 가구 정도 얘기하다가 추가로 좀 늘리면서 10,000 가구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21년 말에 구역 지정을 해서 2023년 말에는 입주자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붉게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에 이렇게 쪼개서 30%를 아파트를 져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짓고 이 지역 짓고 이 지역을 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계획을 잡고 발표가 나야 되는 부분이 올해라는 얘기예요. 올해가 이제 아니고 이제 며칠 지난 2021년이 되겠죠. 자, 2021년이 되면은 용산철도 정비청에 대한 과거 국제 업무지구에 관련된 부분이 다시 시작을 하는 해다. 그래서 그 업무 시설 관련된 부분이 발표가 나는 시점이 왜?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면적 중에서 30%를 아파트를 져야 되는데 나머지 70%는 어떻게 할 거냐는 발표를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시설이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표 시간, 개발 시계가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발표하는 시점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이 많이 받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3가, 4가.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이 3가 쪽인데 원효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권, 국제업무지구 조망권, 남산 조망권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좀 매력적이죠. 게다가 층이 10층에서 20층 정도에 되는 1.5룸, 투룸 정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다세대 주택 가격으로 아파트, 물론 뭐 한 동짜리 아파트지만은 향후에 이 국제업무지구가 움직여졌을 때 그 가치는 대단히 큰 걸로 예상을 해야 된다. 제가 방송상에 구체적인 금액을 뭐 제시를 못 해드리겠지만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이. 하지만은 상당히 투자에 매력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국제업무지구가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또 하나 영향받을 지역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그 분홍색으로 이쁘게 들어가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이 뭐냐? 용산 전자상가다. 용산 전자상가가 청계천에서 이주한 지가 이제 30년이 됐어요. 30년이 되고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지역이 노후가 됐다. 자, 그런데 이 아래쪽에 개발이 상당히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과거 용산 국제업무 기준을 봤을 때 지금 그 강남에 가보면 삼성동이 있죠. 삼성동에 한전부지 개발하는 데 가보게 되면은 105층짜리 타워, 이것도 뭐 최근에 뭐 75층으로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하고 뭐 한 35층 되는 타워 하나, 그리고 뭐 한 6층에서 9층 되는 컨벤션 센터 3개 정도. 자, 그렇게 해서 5개 동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지역에는 과거 계획을 보게 되면은 111층짜리 트리플 타워, 뭐 88층, 98층. 자, 그래서 한 40층 이상 되는 타워가 23개 동이 나와요. 수요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다 보면은 이 노후되어 있는 전자상가 개발을 할 수밖에 없죠. 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 바로 그림에 있는 7성급 호텔이었다. 그리고 현재 그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상가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부분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용적률은 높고 아래쪽에 수요는 넘친다. 그에 따라서 이 아래쪽에 있는 현대차 부지 역시 48층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보류 시켜놨지만은 개발 관련된 부분이 움직일 것이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그 재개발이 진행이 좀 되면서 주변 분위기가 바뀌어 나갑니다. 자, 그래서 가장 입지로 봤을 때 국제업무지가 움직였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원효로 삼각권 투자에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왜? 일단은 국제업무지구에 도보로 걸어서 1, 2분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수요가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이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 인구의 증가는 곧 부동산 가치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워낙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가치가 상당히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늘어나는 인구로 보게 되면은 뭐 2009년도에 예상했던 부분이 36만 명의 인구 증가를 예상을 했어요. 36만 명이란 말입니다. 현재 그 서울 시내 인구가 900명 정도, 900만 정도 되고 25개구로 따지게 되면은 한 2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 개 구가 더 큰 부분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원유로 상가권에 대한 가치는 대단히 크고, 거기에 신축 아파트로 10층에서 20층 정도 뷰가 잘 나오는 부분의 가치는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 관련된 부분도 현재 그 신분당선이 연장공사 1단계가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신사동에서 논현가는 시작이 되고, 요걸 지나고 나면은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거쳐서 가는 부분들. 그래서 용산에서 강남까지의 거리가 한 15분대 정도로 줄어든다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GTX B 노선이 용산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교통 호재는 더욱더 크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여의도권까지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3가와 4가 이어지는 라인, 자, 그리고 여의도 라인, 그리고 더 크게 국제업무지구 라인이 이루어졌을 때의 가치는 대단히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게 되면은요, 이 용산의 개발 시계 2021년이 새로 시작하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선 용산 민족공원이 이제 내년이면은 미군들로부터 소유권을 완전히 권한을 넘겨받아서 개발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둔비 문제, 그리고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동맹국에게 어떤 그 주둔비 가지고 이렇게 크게 안 할 거로 이미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이 부분이 공사가 들어갔을 때 움직이는 부분들, 그리고 말씀드렸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내년에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아주 세부적은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미 발표하는 게 있기 때문에 타이밍 좋죠. 또 하나, 서울역 개발, 북부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디자이너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그 내부를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한 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도 한 단계 발전이 된다. 게다가 더 좋은 점이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요. 내년 4월 달에 선거를 하고 1년 있다가 재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당선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뭔가 보여줘야 그 다음에 선거를 노릴 수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악화가 돼 있죠. 내년이면은 우리도 백신 도입하고 했을 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풀고 건설 경기를 살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택 경기 부분은 상당히 좀 위축을 시키고, 이런 업무시설, 상업시설 부분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용산권에 대한 민족공원, 국제업무지구, 철도지하와 북부 역세권 개발들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다. 이 조건, 세 가지 조건이 다 통일이 돼 있죠. 그래서 용산이 2021년이 새롭게 움직이는 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분이 원효로 3가에 있는 아파트가 되는데, 1.5룸 같은 경우는 3억 8천, 9천대 정도, 투자금이 1억 한 7천대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2룸 같은 경우에는 4억 7천대에서 5억 한 2천대 정도, 층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게 표시되는데 투자금은 2억에서 2억 초반대 정도,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원효로 3가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용산의 개발 타임이 2021년에 재시작한다는 부분, 자, 현장을 보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효로 3가였습니다. 용산에서 아파트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 이번엔 송파구 오금동으로 가겠습니다. 투룸 다세대고요. 오금역에서 걸어서 한 8분 정도 거리입니다. 시세가 3억 5천에서 3억 8천만 원대. 지금부터 오금동 얘기 함께 들어볼게요. 네.
정말 짧게 이번에야말로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앞에서 제가 시간을 많이 좀 지나가다 보니 두 번째 부분은 상당히 투자 지역이 좋은데 불구하고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파구에 있다는 점 상당히 매력적이죠. 자, 오금동이 좀 저평가가 돼 있는 때문에 투자 가치가 좋다. 자, 그래서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 실제로 한 3억 중반대에서 이제 그 4억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소개드리는 부분은 2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 현재 송파에 가시게 되면은요, 2천 가지고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 2천으로 투자가 확정이 돼 있다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금역과 오금공원 그리고 성내천 공원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좀 쾌적하다. 제가 그 다세대 주택을 말씀드리면서 주거 환경이 이렇게 쾌적한 지역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으로 좀 하고 있고, 직주 근접으로 가고 있는 지역들, 제1롯데타워까지도 대중교통으로 10분, 문정동 업무지구까지도 한 5분에서 8분 정도, 그리고 바로 옆에 성동구치소 개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으로 가는 부분에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이 지역의 그 주거 환경 부분은 이 성내천 공원이 되겠는데요. 성내천 공원과 오금공원. 그래서 성내천 공원을 앞에 보고 있고 오금공원이 집 뒤에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좀 뛰어난,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퀄리티가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상당히 좀 적게 2천만 원을 들어간다. 왜냐하면 송파 같은 경우는 최소한 4천에서 한 7천대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2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이 옆쪽에 방이동 쪽에 한예종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치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실제 그 문정동 업무지구라든지 잠실 제2롯데타워까지도 시간으로 보면은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문정동 업무타운까지도 한 5, 6분 정도로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 성동구치소 부분 역시 도보로 한 5, 6분 정도 이동하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으로 가는 그 지역이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 게다가 투자금 2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에 투자의 메리트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 오금동권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의 시세가 이제 그 3억 후반대에서 4억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3억 한 5천대 정도로 현재 5, 6천으로 물건이 잡혀져 있고 내부 공간이 한 13평 정도 되는 투룸이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퀄리티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전세가 이미 맞춰져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2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강남 3구에서 2천 가지고 투자할 물건은 찾기 어렵습니다. 강남 3구, 송파, 오금동 다행히 아직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자, 송파구 오금동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금동 소식까지 저희 송파구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오늘 전해드린 두 지역 모두 호재가 많은 지역이어서 앞으로의 미래를 상당히 내다보면 좋을 만한 그런 지역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 번호 서울전화 1638-3994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2부 넘어왔고요. 2부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위버라인 이영진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좋은 지역, 좋은 물건 기대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과 여러분 저희 두 곳 가실 거예요. 제가 지역 좀 일러드릴게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한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남을 마주하고 있는 광진구 군자동 갑니다. 1.5룸 다세대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성북구 장위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색깔이 계속 바뀌어가더라고요. 이 호재 많은 곳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곳. 먼저 가실 곳은 저희 광진구에서 출발합니다. 군자동이거든요. 1.5룸 다세대 주택, 5호선과 7호선 환수하는 군자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고요. 전용이 18제곱미터, 1.5룸 시세가요.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광진구 군자동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군자동이 좋은 거는 7호선을 이렇게 품고 있더라고요. 강남과의 연계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얼마만큼의 투자적인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우선 추천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서울은 놀고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단지형으로 다세대 주택이 건축되기가 힘이 듭니다. 이 현장은 두 개 동으로 단지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개 동의 다세대 주택에 비해서 주차나 기타 편의성이 우수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곳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구의 자양 도시재생 사업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게다가 현재 주변 신축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서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광진구 군자동입니다. 서울 비즈니스 중심지인 강남과 또 성수로의 접근성이 좋아서 직주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이곳은 청담대교를 건너면 바로 강남의 업무타운을 갈 수 있고 또 인접한 성수동의 업무타운과도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게다가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퇴근 후 여가 생활을 즐기는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직장인들이 직주 근접을 원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 풍부해서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세종대학교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 수요 또한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의 단지형 그리고 5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인 군자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어서 요즘 선호하는 풀 옵션으로 주택의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추천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처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서울에 노는 땅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 새 땅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귀하다라는 건데 단지형으로 만나볼 수 있다면 나중에 매도하실 때도 상당히 환금성에 있어서도 우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얼마만큼 매력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위치일 거예요. 내 마음대로 변동할 수 없는 거니까 어디쯤에 자리 잡고 있는지 저희 입지 여건 한번 확인을 할게요. 네. 네, 입지 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곳은 지하철 5호선과 7호선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인 군자역에서 도보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인접해 있고 또 청담대교를 건너면 바로 강남의 업무지구로 들어갈 수 있어서 강남 업무지구와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주변에 구의초등학교, 광장초등학교, 선화예고, 또 동대 부속여고, 강남고와 세종대, 건국대까지 학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군 역시 굉장히 좋은 입지 여건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두 개의 대학교인 세종대와 건국대의 대학생들 수요만 해도 약 4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임대 수요 많은 입지 여건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편의시설을 한번 살펴보시면 스타시티와 대형 백화점인 롯데백화점이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병원과 건대 먹자골목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성수동과 강남의 업무시설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녹지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뚝섬 한강공원과 서울 어린이 대공원 역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은 도보 약 2분에서 3분 정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문화, 주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편리한 생활 환경이 가장 큰 장점으로 수요자들의 선호도 또한 굉장히 높다. 이렇게 입지 여건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변 분위기를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 삶의 그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냥 거주만 하는, 뭐 출퇴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를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한강공원 끼고 있고, 아차산 끼고 있고, 어린이 대공원까지 이런 서울의 대형 공원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는 면에서 더더욱 웰빙 라이프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강남권에 직장을 두신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주변에 또 이제 그 대학가에서 일하고 있는, 그리고 또 공부하고 있는 교직원들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광진구 군자동이고요. 우리가 여기를 이제 선호하는 이유는 광진구 마용성광이라고 읽어진 그 광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호재가 많습니다. 어떤 개발 계획들 잡혀 있는지 이번에는 호재 얘기 한번 이어갈게요. 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30년이 넘어 노후화 문제가 심각했던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은 약 3만 7천 제곱미터 면적으로 이곳은 45층 3개동짜리 오피스를 짓고 터미널은 지하화하는 계획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은 터미널 기능은 물론이고 호텔과 업무 공간 또 관광과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 단지로 현대식 건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구의자양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지난해 11월에 구의역 일대가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특화된 산업과 상업 또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침체된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내 현재 개발 중인 첨단 복합 업무 단지와도 연계해서 지역 상생을 이끌어낼 예정이며 내년 7월까지 관련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올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구의역 일대는 18층 규모의 광진구 통합청사를 포함해서 행정과 상업, 업무, 주거가 아우르는 복합타운 10개 동으로 조성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북부의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개발 호재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용산에서부터 여기 성수 라인 그리고 군자 구이 라인까지 이 일대가 차근차근 새 옷을 갈아입고 있다라는 거죠. 성수동까지 왔어요. 이미 왔고 이제는 앞으로 남아있는 구간이 이 구이동, 자양동 요 라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겸손했던 지역이 아니었나 싶어요. 많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곳입니다. 5호선, 7호선 라인이 지나고 있어서 직장인들 수요가 참 많은 곳, 강남에 직장을 두신 분들은 7호선 이용하시면 되고요. 광화문 쪽은 5호선, 여의도 쪽 5호선 들어가잖아요. 많은 직장인들을 데려올 수 있는 곳, 대학가 학군까지 끼고 있는 곳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진출이 좋으니까 자차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괜찮은 입지 여건 갖고 있는 곳, 광진구 군자동에서 얘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입지 속에서는 어떤 물건 괜찮을런지 이번엔 체크 포인트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광진구 군자동의 소형주택입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한 만큼 전문가 현장 답사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위치해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로 2개 동의 단지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개 동의 다세주택에 비해서 주차가 편리한 이점 가지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광진구 군자동입니다. 서울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강남과 성수로의 접근성이 좋아서 직주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이곳은 청담대교를 건너면 바로 강남의 업무타운을 갈 수 있고 인접한 성수동의 업무타운과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직주 근접을 원하는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 풍부해서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 풍부한 곳입니다. 게다가 세종대학교가 옆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 수요까지 있겠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성수동까지는 뭐 그냥 자전거 타고도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정말 가까운 곳이에요. 많은 직장인들을 데려올 수 있을 만한 입지 여건입니다. 두 개의 동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단지형이어서 주차가 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건물이 갖고 있는 땅이 넓거든요. 그래서 편리하게 주차도 할 수 있고 매도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환금성까지 갖고 있는 신축 풀 옵션의 단지형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장 한번 꼭 둘러보시고 얼마나 주변 여건 좋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투자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광진구 군자동의 1.5룸 주택입니다. 매매가 시세가 2억 5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예상 가격이 약 2억 4,700만 원에서 2억 6,7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전세 실투자금 약 300만 원 정도이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약 7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월세 시에는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월세 시 예상 실투자금 약 1억 3천에서 1억 3,5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 일러드렸습니다. 광진구 군자동이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십시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진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장인뉴타운 아시죠? 그 라인으로 갑니다. 성북구 장위동이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 6호선 돌고 지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 시세가 3억에서 3억 9천만 원이고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가장 큰 뉴타운이 장인뉴타운입니다. 구역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연들도 얘기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좀 풀어드려 볼게요. 자, 장위동의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추천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곳 장위뉴타운은 서울에서 가장 큰 재개발 사업지였습니다. 일부 재개발 지역이 해제가 됐지만 추진이 확정된 지역들만 해도 1만 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위 8구역은 재개발 해제가 되었지만 14구역이 주민투표로 인해서 재개발이 재지정된 만큼 현재 재개발 재추진 사업이 활발한 8구역 또한 이 지역의 재개발을 보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변의 장위 뉴타운과 또 이문, 또 기름 뉴타운 등 재개발 이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 풍부해서 공실 걱정 또한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위 뉴타운 재개발과 강원대 역세권 개발, 또 동부간선 도로 지하와 GTX C 노선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이곳 장위동은 향후 강북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추천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장위뉴타운이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일들이 많겠죠.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됐다가 빠지다가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만나보는 이 8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외가 됐습니다만은 다시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까지 더해가면서 저희가 만나볼 수 있다는 말씀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재개발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입지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주변 분위기 괜찮은지 거주 환경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입지 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현장은 장위 뉴타운 중 8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구역이 재개발이 해제가 되었지만 재개발 재지정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곳입니다. 14구역이 주민투표로 인해서 재개발이 재지정된 만큼 현재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이 활발한 8구역 또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장위 뉴타운은 동부권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운대 역세권 복합 개발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 돌고 지역에서
도보 약 7분 정도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대학교만 약 다섯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용 인구만 해도 약 9만 명에 달하는 임대 수요 풍부한 곳입니다. 주변의 편의시설 한번 살펴보시면 본 현장 인근에 이마트와 현대 롯데백화점 등 쇼핑몰이 위치해 있고 또 오동 근린공원과 북서울 꿈의숲 등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서 숲세권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학 병원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모든 편의시설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렇게 입지 여건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이제 명문 대학가를 끼고 있는 곳입니다. 대학생 수요 많고 그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수까지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서 6호선은 걸어서 한 7분 정도 거리에 만나볼 수 있는 호재 많은 곳입니다. 입지 여건 지금 살펴주셨는데 예전부터 장이동은 그 거주지로서는 기반을 잡아오던 곳이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들 만끽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뉴타운 저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얼마만큼 개발 소식이 탄탄한지 호재 얘기 한번 이어주실까요? 네. 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장이뉴타운은 서울에서 가장 큰 재개발 사업지였습니다. 현재는 구역이 해제된 곳들이 있어서 기존의 반 정도로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추진되는 곳들만 해도 10,000세대가 넘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곳은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현재 입주한 곳들은 현재 30평대 아파트 기준 가격이 약 13억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14구역이 주민투표로 인해서 재개발이 재지정된 만큼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이 활발한 8구역 또한 이 지역의 재개발을 보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운대 역세권 복합개발인데요. 광운대 역세권 복합개발은 동부권 최대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물류 부지를 주거와 업무, 판매, 문화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동부권 경제 거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상 약 46층의 복합 건물과 총 2,500세대 대 규모의 주상 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도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산업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동부간선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고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이원화로 지하화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지역 내 교통망이 더욱 우수해진다는 전망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중란천의 자연선 회복 및 차량 정체 또 도로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도로 지하화에 따라서 중란천의 약 22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원 면적 증가와 기존 6차로에서 8차로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이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TX-C 노선과 동북선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TX-C 노선은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였습니다. GTX-C 노선이 완공이 되고 나면 광운대에서 삼성역까지 약 8분 30초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 면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호재입니다. 또 올해 착공에 들어간 동북선 경전철은 1호선, 2호선, 4호선, 6호선, 7호선까지 환승할 수 있는 노선으로 2호선 환승이 가능한 왕십리역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강남과의 접근성 더욱 좋아진다. 이렇게 개발 호재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많은 호재 중에서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는 게 바로 교통호재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호재 부분 상당히 지금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이제는 GTX에 집중해야 됩니다라는 그 뭔가 이렇게 문구를 저는 본 것 같아요. 그 C노선이 들어오는 수혜를 입게 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이동의 가장 큰 경사라고 할 수 있는 장이뉴타운이라는 호재를 갖고 있는 곳 8구역 지금 잠깐 제외됐습니다마는 다시 추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가격적인 매력까지 더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복합 개발, 역세권 복합
복합 개발되면서 이제 뭐 문화의 메카로서 이 지역이 발돋움하게 될 겁니다. 지역의 좀 이렇게 그레이드가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성북구 장위동입니다. 호재 많은 곳에서 우리는 어떤 물건에 집중하면 좋을런지 이번에 체크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장위동의 주택입니다.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고 또 투자 시에 유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곳은 꼭 전문가와 현장 답사와 상담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과의 시세를 비교해보고 저렴한 주택을 매입했을 때 시세 차익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꼭 주변과의 시세를 비교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신축의 풀 옵션인지 확인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물론 지역이 많이 노후되고 낙후됐다는 건 투자 가치가 있어서 좋습니다만은 집이 낡아버리면 이게 임대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공실될 우려가 크다라는 거 신축으로 접근을 하시고 풀 옵션으로 임차인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들을 잘 살펴보시고 현장 한번 꼭 방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체크 포인트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금액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앞서 그 체크 포인트에서도 가격적인 매력을 꼭 확인하십시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주택 매매가 시세는 현재 3억 원에서 3억 9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예상 가격이 약 1억 6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세 시수자금 약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예상되고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월티 시수자금 약 2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곳 장위동에 재개발 투자 물건을 약 1억 한 중반 정도에 가져갈 수 있는 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가격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세와 월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투자 규모에 맞게 또 내 성향도 잘 살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성북구 장위동 다녀왔어요. 6호선 돌고 지역을 걸어서 7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임대 놓기 좋은 내 집 마련하셔도 괜찮을 만한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시세가 3억에서 3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돼 있는데 현장 한번 가보시고 이 금액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입지 여건도 확인하시고 앞으로의 개발 계획까지 장인뉴타운 8구역에 속해 있는 앞으로의 미래가 상당히 기대되는 물건 정보 함께 만나봤고요. 앞서서는 광진구 군자동이었죠. 5호선, 7호선을 걸어서 5분 거리에 만나볼 수 있는 군자역 이용하는 역세권 물건 정보 함께 만나봤습니다. 1.5룸이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요긴하게 잘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학생 수요 많고 직장인 수요 많은 곳에서 강남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 곳에서 지역 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1대1 그 상담 얘기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소액 투자 가능한 두 지역 설명을 드려봤는데 2억대 재개발 투자 및 소액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다 해소할 수 있는 1대1 무료 상담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 함께하십시오. 장소 잘 보셨다가 신청하시면은 선착순으로 소수 인원에 한해서 함께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